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추석만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를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일찌감치 다 찼다고 하네요. 여기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도 또다시 100명대를 기록해서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추석 특별 방역 조치를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을 맡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일단은 2차관에 임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번에 신설된 자리라고 들었는데 그럼 초대 2차관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2일 네. 복지부의 이제 보건의료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2차관이 네.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아,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뭐 아주 챙김이 막중하신 자리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정부에서 추석 특별 방역 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실내 50명 이상 그리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가 된다고요? 예, 9월 28일부터 네. 10월 11일까지 2주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서 전국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네.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가 2주간 유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 모임 행사에는 기념식이나 동창회, 동호회뿐만 아니라 추석 때 많이 열리는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도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추석 때는 사실은 당일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는 곳이 별로 없어서 저도 영화를 좀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영화관이라든지 또 뭐 PC방? 뭐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되나요? 약간 좀 집합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수도권의 경우에 네. 이제 이 이동 제한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자제를 하기 때문에 네. 외식이나 여가 시설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외식 여가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용 인원을 좀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출입자 맹도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점 카페에는 테이블 간격가 1m 이상 충분히 띄우거나 좌석을 한 칸 띄워 앉기, 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영화관, 공연장 이런 데에도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또 놀이공원 이런 경우에는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서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밀집도를 낮추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문은 열지만 이용 수칙이 좀 강화된다. 좀 거리 두기를 두도록 강화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 예. PC방 같은 경우요. 제가 사실 PC방 사장님들이 굉장히 속상해들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PC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아이들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긴 하지만 뭐 키보드나 이런 거 진짜 매일 열심히 닦고 이전부터 단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칸막이도 있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닌데 라는 불평도 있으셨고 그리고 음식을 원래 PC방에서 요새는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식당은 여는데 뭐 PC방은 음식 취사가 안 된다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불평도 있던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PC방에 이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의 수칙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것이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는 전국 PC방에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 미성년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되 네. 음식 판매나 섭취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PC방에서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 이 최대한 대화를 좀 자제하고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계속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그럼 추석 기간만 그러는 거고 추석이 지난 다음 연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안 되는 건가요? 아, 이제 추석 이후의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그 조치 결과나 또 여러 가지 감염병 확산 추이 이런 걸 봐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기 때문에 PC방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하는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판단되면은 그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재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러면은 글쎄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살짝 궁금하긴 하거든요. 명절 연휴에 많이들 몰릴 것 같아갖고. 예, 저희도 이제 그동안의 국공립시설은 집합 금지가 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또 안전한 시설에 좀 더 이렇게 또 이용하고 싶은 욕구도 많았습니다. 그간에 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다 보면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연휴 기간에 좀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또 오히려 이런 쪽에를 이용하게 되면은 방역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거리두기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방향 제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해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왠지 사실은 평일이나 이런 때가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연휴 때는 많은 분들이 가족이고 이제 다들 가시니까 오히려 이런 데 좀 붐볐던 기억이 나서 이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를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져서 여쭤봤어요. 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셨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에 국공립 숙박시설 네네. 운영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또 계속 중단되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 이렇게 위치한 국공립 시설은 소관 부처라든지 네. 또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운영을 이렇게 중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관광지나 이런 지방에 있는 쪽은 지자체장이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그냥 맡겨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뭐 좀 관리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또 제한하고 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핵심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또 이 3,200여 명의 방역 요원들이 주요 관광지에 배치돼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 준수를 관리할 것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이제 주요 관광지에는 배치가 돼서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를 좀 관리를 한다라는 말씀이. 왜냐면은 지금 뭐 보니까는 숙박시설 예약이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추석 때 조금 자제하자 했더니 여행들을 가시더라고요. 좀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준비를 뭐 하고 계신지 또 지자체하고도 뭐 그런 부분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요 숙박시설 이런 데 이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휴 동안에 또 많은 관광객이 이렇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강원도와 제주도 특히 이런 지자체와는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원도는 주요 호텔이나 콘도 또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나 운영, 또 일방 통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서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9월 26일 주말부터 집중 관리 기간을 지정해서 입도객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는 입도객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발열 이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고, 또 발열 이상자의 진단 검사와 숙소 내 이 의무격리는 관광객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여행을 좀 자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손해가 생기면 본인이 지불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에 사실은 이제 2차 확산 이야기가 막 나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게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단계까지 우리가 뭐 세분화를 좀 시켜서 이야기를 뭐 약간 좀 급하게 만들었다면 급하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걸 좀 개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논의가 있나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6월 28일에 발표한 거리두기 그 단계별 기준이나 실행 방안은 이제 가이드라인 성격의 방안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실제 저희가 단계를 조정할 때는 감염 확산의 추이라든지 유행 지역의 특성이나 또 사회적 수용성 이런 걸 고려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의 단계 조정이나 운영한 경험을 반영해서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라든지 실행 방안을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간 의료라든지 방역 체계의 역량이 또 좀 향상된 점을 고려해서 단계 조정 기준을 좀 정비하고 네. 또 단계별로 조치 사항도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피해가 집중되는 체계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정밀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단계를 현재 3단계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좀 정교한 단계 조정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할 네. 계획이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라든지 관계부처, 지자체 이제 내용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 독감 백신이 이제 유통하는 과정이 상온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지금 무료 접종 원래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전면 중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자녀를 둔 가정이라든지 고령자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제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지 미리 맞으셨던 분들은 괜찮은 건지 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 독감의 그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의 백신 공급을 정부에서는 즉시 중단하고 또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 샘플 수거를 하고 또 식약처의 품질 검정, 또 유통 과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언제 재개될 거냐 했을 때는 우선은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22일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서 백신 공급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또 임신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부터 이 접종을 이제 재개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품질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조사 또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우선 안전하게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와 품질 검사를 좀 완료해서 안전한 부분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최대한해서 3천만 개 정도가 있다가 구비가 됐다라고 들었는데 모자라진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예, 수량에 대해서는 네. 이제 어느 부분이 품질 검사라든지 이제 약효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쓸 수 없는 약품이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우선은 가장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이 진행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계획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관련한 음모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준비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음모 이론, 컨스피러시 티오리, 영화에도 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얘기가 그죠? 네. 네, 이게 음모 이론이 근데 사람들이 원래 음모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이게 또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예. 임팩트도 크고 수근수근 오래 가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음모 이론 어떤 걸 우리가 음모 이론이라고 하나요? 예,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네네. 이거를 그 영어 컨스피러시 티오리라는 말을 번역하면 굉장히 낯선 말이 되어버렸는데 네네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어떤 집단이 수근수근해서 지네들끼리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 일루미나티. 그걸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이게 네. 음모 이거를 갖다가 이게 컨스피러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한자 문화권으로 번역을 할 적에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니고 일본 말에는 흑막이라는 말이 있죠. 흑막. 흑막.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은 딱 이 뉘앙스랑 맞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쓰는 말에서 제일 이게 어감이 가까운 말은 유언비어가 제일 가깝긴 해요. 근거는 없는데 뭔가 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보랑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줄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 보면 그걸 반박을 해볼 수도 있고 논쟁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음모 이론은 그게 안 되는 종류의 이야기예요. 근거도 애매하고 얘기도 황당한데 반박이 불가능하다. 반박이 불가능하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뭔가 돼야 되는 한 4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예. 이제 하나가 이제 반박이라든지 예, 반박 이런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음모 이론은 그게 불가능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어떤 거예요? 포포와는 거리가 멀죠.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융이 2년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60대 그 70년대 참 살다 별일이 다 있다 싶은 음모 이론이 하나 있었는데 네. 70년대 김추자라는 가수분이 있었어요. 여자 무인도. 가수분인데. 예? 무인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김추자 이분이 거짓말이야라는 유명한 히트곡이 있었어요. 예,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예. 근데 이분이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춤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아하. 거짓말이야 할 때 네. 이렇게 동작이 카메라를 보면서 손가락을 팍 찌르는 그 강력한 동작이 있었어요. 네. 이게 간첩한테 보내는 신호다. 진짜요? 라는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본인도 그것 때문에 몇 가지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 본인도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가 워낙 흉흉하고 냉전 시대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근데 이걸 뭐 반박을 합니까? 어떡합니까? 김추자 씨가. 그렇죠. 만이라고 해도 믿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겠어요. 그렇겠다면은. 저게 간첩한테 보내는 신호라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는 왜 방송 중에 난수 방송이라고 써요. 간첩들이 네네. 받는 그런 식으로 간첩들한테 보내는 신호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근거도 애매하고 줄거리도 황당한데 반박이 불가능한 거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코로나 음모 이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포데믹, 인포메이션하고 판데믹을 합친 거겠죠? 그렇죠. 네, WHO에서 이제 인포데믹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고 토론을 했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음모 이론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예. 네. 이게 사실 그 음모 이론을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 제가 세세하게 소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가치가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니까. 전혀 아니니까. 그냥 이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피를 잡아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 이렇게 좀 보니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 음모 집단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약 딱 이 두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일부 예.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다. 어떤 만약에 집단이 있다면은. 예. 근데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그 5G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5G 이론이요? 예. 저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네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 5G 있죠? 그 이 뭐라 그럽니까? 이 IT에서 그 통신 예, 데이터 전송. 네네. 이 5G 총전탑을 세운 게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면 되는데. 뭐 연결이 돼야지. 이 5 그러니까 이론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전혀 이치 안 났는데 네. 5G 송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전자기파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원래 생명의 찌꺼러기인데 네네. 이게 5G 때문에 증폭되었다 뭐 기타 등등인데 더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근거로 됐던 거는 사태 초기에 아프리카에서는 발병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봐라. 아프리카에는 5G가 없으니까는 저 병도 없지 않느냐. 아, 그게 뭔 얘기야? 그랬다가 지금 하여튼 뭐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요게 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제일 유명한 거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독감에 불과하다. 아, 이런 얘기 좀 그거는 들어보셨을 어떤 분이 거예요.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사망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통계가 조작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감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데 이걸 사태를 부풀려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부풀려요, 그거를? 더 자세히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든가 뭐 네네. 그냥 그런 류의 이제 예. 뭐 음모 이론이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요. 그 일부러 만들어낸 집단이 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팬데믹이란 말 대신에 플랜데믹이란 말을 쓰는데 네.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사태다. 그럼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건 크게 세 범주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만들어냈다, 미국이 만들어냈다, 아니면 불쌍한 빌 게이츠가 만들어냈다. 빌 게이츠는 왜요? 예, 또 나오죠. 이 빌 게이츠가 이제 지금 그 미란다 재단이라는 걸 네네. 만들어서 백신이나 의학 쪽으로 굉장히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빌 게이츠가 떼돈 벌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아무도 들은 것 같아요, 그거. 예, 맞아. 예. 어. 뭐 요 정도 해두겠습니다. 이런 음모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근거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와서 또 부정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건 요새 퍼지고 있는 건데 오늘 여기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에 이 이론 이야기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무시하면 되는데 네.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국제적인 음모 이론이 하나 있고 이게 그 미국에서 생겨난 이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마스크 반대 시위, 백신 반대 시위도 일으키고 있고 이번에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주세요. 예. 큐어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알아요. 그래요. 네. 예. 그 스페링이 그러니까 QANON 이렇게 네. 되죠. 그걸 큐어난이라고 읽던데. 네네. 이 집단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극우파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고 또 백인 우월주의하고도 연결돼 있고 종교적 근본주의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201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영어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나라들 그 영국이나 독일 같은 쪽으로도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는가? 마크는 알아요. 이렇게 해서 네. 마크요? 그 Q 마크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큐 마크 있고 뒤에 그 뱀 그림도 있는데 맞아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얘기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집단의 제일 중요한 저 로고가 Save the Children이라고 영어로 쓴 아이들을 구하세요라는. 그 좀 이따 제가 그거 뭔지 알겠어. 이제 근데 이제부터 드릴 내용은 네. 좀 황당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조금 가려서 조심하셔야 들으시기를. 예. 이 집단은요 2017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미국의 그 우파들 극우파들이 듣는 채널 중에 4채널이라고 있죠. 여기에 그 Q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물이 하나 그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래요. 우선 Q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미국에서 그 핵무기 관련된 최고 기밀 정보를 그 다루기 위해서는 Q 클라런스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전직 고위 관료였다. 라고 하면서 이 미국이라는 지배 집단의 정체를 자기가 모조리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인들하고 민주당의 고위 정치가들하고 대기업의 기업주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림자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칼을 들고 나선 우리의 영웅과 전사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그림자 정부를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예, 그걸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뭔 집단이 그런 집단이 있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 노약자 임산부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그 내려간 데 아니에요 밑으로? 예, 밑에 뭐 가라앉았다고. 레무스 대륙이라고 혹시 아세요? 데무스요? 레무스 무대륙 뭐 여러 소리 있는데 그 아틀란티스 대륙에 파충류형 인간이 살았대요. 근데 이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파충류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년 동안 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먼저 붙잡은 거는 유태인들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자기들 집단으로 만들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1832년에 그 로스차일드라고 그 로트실트라고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 유태인 유명한 금융가 집단이 1832년에 교황청에 대해 거액을 대출을 해주면서 그때부터 유럽의 전 지배 계급을 갖다가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파충류들이 지금 21세기가 돼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지금 그런 존재로 와 있는데 그럼 이 파충류들은 뭘 원하느냐. 우선 이 파충류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생불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 아이들의 몸에서 특수 물질을 뽑아내야 된대요. 이름이 뭐더라? 이 아드레노크롬이라는 무슨 물질을 채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동들을. 그래서 전 세계 지배 계급을 이용해서 전 인류를 지배해서 이 파충류들이 아동들을 거래해서 거기로부터 이 자기들 영생불사의 물질을 뽑아먹는 게 이게 미국이라든 전 세계의 지배 집단의 실체고 트럼프가 거기 맞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집단이 꾸미는 지금 새로운 질서가 임박해 있고 지금 폭풍전야다. 그래서 이 집단은 스스로 스톰이라고 많이 불러요. 폭풍전야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만 아니고요. 네. 이 집단은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있죠. 이 사람을 네네. 큐드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도 자기들 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죠. 네. 이 사람도 자기들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외치고 있어요. 어쩌게 한치도 어김없이 딱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갈까 싶기는 한데.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되게 한 2019년까지는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뭐 많이 있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채널도 이제 A 채널로 이제 옮기는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의 한 70%는 아예 이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PEW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매체 이름을 얘기를 해야 신빙성이 있을 테니까 The Hill이라고 하는 그 미국 매체가 있죠. 네. 지난 9월 12일 보도인데요. 지금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독일하고 유럽만 좀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랍니다. 이게 70개국 이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위기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음모 이론들 있죠. 네. 이거의 결정판입니다. 백신, 마스크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유괴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안 되고 백신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지배 계급들이 아동들을 잡아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구호의 내용이에요. 이게 거의 그거 같아요. 중세 시대에 들었었던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뭐 그런 마녀 사냥하는 느낌도 좀 어느 들고. 나라에나 있죠. 아이들을 네. 잡아간다는 게 보통 공포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기는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네. 받은 숫자인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럼 영향력이 있길래 여기서 이렇게 법석을 떠느냐. 지난 9월 12일 날에 그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네네. 또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국의 그 경제 잡지인데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PW 리서치예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56%가 이 이론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이 56% 중에 33%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에 23%는 일부 사실이다.
그리고 전체의 70%는 이 이론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미국 사람 좀 엉뚱하긴 한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PEW Pew Research라서 굉장히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하는 데긴 그렇죠. 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들도 여기 부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조지아주에 있는 그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원이 있어요. 메저릭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명시적으로 QAnon을 지지하는 의원이고요. 이 트럼프 본인이 또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9일이었는데 백악관에서 회견을 하다가 이 질문이 돌출을 했어요. QAnon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자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 사태가 되니까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흐름으로 미국에서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로 급속해 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마스크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하고 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 신뢰라는 자본을 이런 종류의 음모론이 잠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감염병이니까 서로 좀 격리하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지금 거기서 기침만 하더라도 저거 혹시 막 이러면서 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에 대해서.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네네. 싶어요.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네네. 그 심리학자한테 사람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Arbeiten und leben. 그러니까 일 열심히 일하고 많이 사랑해라.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진 분들도 많고 그렇죠. 우리는 포유류잖아요. 봐주는 거 아니고. 포유류는 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술도 못 먹죠. 지금 뭐 같이 놀지도 못하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너무 신체적인 건강만 중시했는데 정신 건강을 갖다가 정신줄 놓지 않는 거를 지금 중요시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실 분 계시면은 잘 뒤져보면 뱀술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 잔씩들 하시면서 그 힘으로 정신줄 딱 붙잡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갑자기 뱀술 얘기가 나오는지. 뱀 고기는 좀 먹기 그렇잖아요. 둘 다 싫어요. 네, 하여튼 오늘의 명언은 Arbeiten und leben. 예. 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라. 예. 뜻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QAnon, 팬데믹 시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음모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은 이게 참 끊이질 않네요. 지금 이제 집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서 한 흑인 여성이 이 백인 경찰이 찾아와서 갑자기 충격을 가한 거죠. 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망했단 말이에요. 네, 3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뭐 팝스타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또 시위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26세 흑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경찰이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열어라. 이제 왜냐하면 마약이 이 집에 있다 이런 첩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남자친구가 이건 침입자 아닌가 싶어서 총을 들고 문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경찰 쪽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그 한 방이 경찰관의 허벅지에 맞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커졌죠 사건이. 그래서 경찰 3명이 이 워커와 여자친구 테일러 쪽으로 32발을 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총에 맞지 않았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이 여성에게 6발이 명중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색을 해봤는데 집에서 마약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집을 잘못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제 재판 같은 게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근데 23일에 이 세 경찰관의 총격이 정당방위다라는 대배심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이제 한 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잘못 발사해서 그게 이웃집까지 총알이 갔답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게 총을 발사해서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를 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결국 이 테일러라는 여성의 사망에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결정이 23일에 내려지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켄터키주 루이빌인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애틀랜타,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미국 전역에서 대배심의 경찰 불기소 결정 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켄터키주 법무장관이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 나왔는데 흑인으로서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남부에서 법무장관이 된 인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장관은 경찰이 임무를 다했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 역시 흑인이고 이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지만 다수의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복수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시위 자제 요청을 했지만 결국 시위는 벌어졌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무장관이 환상적인 일을 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한 여성 측의 변호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결정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참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시작하면서부터 네. 항상 내포되어 있던 폭탄 같은 그렇죠. 문제인데 결국 지금까지.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유독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23일에도 한 노숙인 흑인 남성이 또 경찰의 총격에 맞아서 또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또 한 번 시위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슈아 웡,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이 조슈아 웡이 24일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가 또 금방 그래도 풀려나긴 했나 봐요. 3시간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혐의는 2019년 10월 5일에 일명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송환법 반대 시위를 했을 때 홍콩 정부가 10월 5일부터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랑 가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위가 그 이후에 더 과열이 됐는데 그때 이걸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거죠. 그 혐의를 지금 1년 만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잡아갔는데 보석으로 지금 이제 3시간 만에. 하기 힘들 거예요. 조슈아 웡은 워낙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풀려난 직후 이제 조슈아 웡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계속 저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석으로 석방을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체포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복면금지법이었지만 다음에는 홍콩보안법 혐의를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고 차원에서 지금 그렇기도 하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절도 혐의 등을 받은 가정부가 자신의 고용됐던 100만 장자와 법정 싸움을 무려 4년간? 4년간.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계로 싱가포르에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리안이라는 여성인데 리우 문롱 전 창의공항 그룹 회장 일가의 가정부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리우 회장의 아들 집에서 고급 핸드백과 시계를 비롯한 뭐 고가품 우리 돈으로 한 2,90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쳤다라는 혐의로 일단 해고가 되고 이 리우 일가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 통보를 받고 자기의 짐을 싸서 이제 일단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자기도 집을 갔어요. 가면서 이 회장의 아들에게 당신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려진 불법적인 지시를 싱가포르 당국에 신고하겠다라고 갔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리우 일가가 짐을 확인해 보겠다라면서 이제 뒤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고가품들 우리가 도난당했다. 내가 도난당했다라는 게 여기서 발견됐다라고 이 리우 일가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했고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이 리안이라는 여성이 5주 후에 다시 다른 일자리를 찾으러 싱가포르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작년에 이제 내린 결정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리우 일가가 본가에서 아들 집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불법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봤더니 다 고장나고 부서져 있던 물품들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역시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했고 이 리안이라는 여성이 짐을 나중에 봤더니 내가 넣은 적이 없는 게 포함이 됐다라고 또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5주간 현장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인도네시아어를 쓰는데 이 여성에게 말레이시아어 통역자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조사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4년간의 싸움 끝에 이 여성이 이제 무죄를 선고받게 됐는데요. 네네. 그동안 싱가포르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민들의 공분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 비난이 확산되니까 리우 회장이 10일에 그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내에서 사법에 대한 공정성, 수사에 대한 적절성,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무고죄로 우리 같으면은 그렇죠. 오히려. 네, 근데 이 여성은 그냥 자유를 얻어서 기쁘다라면서 이 고용주를 용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다른 노동자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자, 지금 언제 저희가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틱톡,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하려다가 이제 오라클한테 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딴 걸 뭐 사려나 봐요. 아우, 만들어놨던 현금이 엄청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거요? 갑자기 그 현금들을 엄청나게 쓰고 네.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현지 시간 21일이죠. 며칠 전인데 무려 8조 7,300억을 들여서 게임 회사들을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얘기 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인들의 회사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해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게임 스튜디오가 15개에서 이제 23개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만큼 직접 게임 개발이나 운영도 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최근에 인공지능계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저는 녀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네. 녀석이 있어요. 네. GPT-3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GPT-3? 네, 그러니까 GPT-3라는 녀석을 쓸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확보를 이제 22일에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이미 한 우리나라 돈 1조 1,800억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라이선스를 원래는 이 회사에서 뭐 API 형태로 유료로 제공하겠다 많은 데들에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독점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독점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이러한 계약들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GPT-3 네. 뭐 어떤 회사예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는 오픈 AI라는 네.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만든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GPT-3인데요. 네. 3라고 그러면 2가 있었겠죠. 1이 있었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소설 써주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설 써주는 인공지능? 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계의 세익스피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GPT-1보다 이제 처음에 인기를 껐던 게 GPT-2 때부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냐? 예를 들면은 일반 우리가 어떤 몇 줄의 문장을 줘요. 네. 그리고 그 문장의 다음에 네가 글을 써라. 그리고 이런 주제로 써라. 라고 하면은 얘가 소설을 쓰거나 뉴스 기사를 자동으로 써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거냐면 얘가 문헌으로 정말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공부를 책으로 배웠어요, 글로 배웠어요 네네. 하듯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두세 문장을 써주고 요런 거랑 비슷한 문체나 요런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글을 써주세요. 혹은 이런 거랑 비슷한 대로 소설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만드는 건데요. 네네. GPT-2 때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서 이번에 GPT-3가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초부터 네네.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존보다 공부한 양이 거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GPT-2도 대단했는데 GPT-3는 GPT-2보다 공부량이 100배가 더 넘기 때문에 얘는 더 훨씬 자연스러운 소설을 쓰거나 문장을 쓰거나 이룰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혹시 뭐 딥러닝 하고 옛날에 알파고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딥러닝 방식인데 네네. 결국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얼마큼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데이터의 양이 어느 수준이냐? 한 번의 데이터의 양을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쳤을 때 문장의 양도 엄청나고 예를 들면은 15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수는 1조 개입니다. 1조 개. 1조 개의 어치의 단어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보캐블러리 33,000 막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1조개라고요? 네, 1조개 어치의 단어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네. 얘한테 어떤 뭐 주제를 주고 글을 쓰세요라고 하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글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문헌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헌 중에 이런 것도 있겠죠. 음악책도 있겠고 게임책도 있겠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했더니 얘가 거의 뭐 사람하고 철학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그냥 인터넷에 여러 개의 웹창을 만들거나 클릭을 하는 걸 프로그래밍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알아듣고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까지 시켜요. 이런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게 이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 지금 솔직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것도 시켜볼까? 저것도 시켜볼까? 막 그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음악도 지금 만들기도 하고요. 음악도 만들고. 네, 뭐 테라피스트처럼 이렇게 치료해주는 어떤 카운셀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카운셀러요? AI가? 네,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계에서는 상당히 뜨겁고 핫한 뭐 이런 알고리즘 아니면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뭐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점점?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뭐 컬럼니스트나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대화를 갑자기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제가 만약에 둘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간단한 질문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라고 했더니 B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랬더니 A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B가 그러면 그럼 누구죠? 라고 얘기했더니 A가 외계 생물체. 그랬더니 B는 또 아니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누굴까라고 했더니 A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B가 그럼 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A가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들은 B가 신은 존재하나요? 물어봤더니 A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B가 이번에 신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없다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A한테 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확신하나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A가 그게 최선이에요. 여전히 확신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왜 A, B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A가 누굴 것 같으세요?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인공지능일 것 같으세요? 나 지금 중간에 잃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철학적인 되게 대화를 했잖아요. 네. B가 사람이고 A가 GPT-3입니다. 그러니까 GPT-3라는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이 정도의 철학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A가 오히려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인공지능이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믿는다. 여전히 나는 신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얘기를. 되게 인간적인 대답인데요.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치 인간이 대화하듯이 이런 정도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애랑 얘기하는 것 같아. 끊임없이 간다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이유도 참 재미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만든 이유가 이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계속 발전을 하면 이게 사람에게 해가 될까 득이 될까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를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기부를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만든 이유가 뭐냐? 이 오픈 AI,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오픈 AI잖아요. 네네.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걸 인류에게 공헌하겠다. 그래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열린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용권을 독점으로 가지고 가게 되고 1조 이상을 투자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오픈 AI가 아니라 클로즈 AI다.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거의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는 인공지능을 한 기업에서 독점하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 그러니까 원래 일론 머스크가 처음 만든 의도랑은 지금 상관없이 거의 뭐 이제 비영리 단체의 시작인데 영리 단체가 돼버린 이러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이걸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가 돼버린 약간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근데 기사 뭐 이렇게 아까 뭐 섹스피어 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기사 같은 것도 막 쓰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뉴스 랭킹에서 1위도 하고 뭐 이랬던 얘기가 있어요. 뭘 썼길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엑셀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커 뉴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 그 뉴스 섹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근데 거기에서 해커 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 IT 기사 비슷한 거겠죠. 네네. 거기서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람이 쓴 기사가 아니라 이 GPT-3라고 하는 녀석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웃긴 거는 작성자가 실은 이거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쓴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거기 달린 댓글들이 뻥치시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너가 오히려 나 속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성능이 좋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네. 실제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 이제 미국에서 인공지능 작성 보도 자료가 첫 배포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보도 자료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갖고 또 다른 인공지능한테 야 이걸로 보도 자료 한번 써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도자료를 인공지능이 쓴 거를 인공지능 다 주는 거. 그래서 나머지 인공지능이 데스크처럼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를 이번에 낸 겁니다. 네, 그게 이런 GPT-3를 이미 미국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갖고 뭐 한대요? 이제 이걸 갖고 본인들의 기존에 있었던 뭐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성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올 게 코딩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떤 대화하는 형태로 이런 거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거를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 정도의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서 쓰지 못하게 방어하는 쪽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때 코딩 바람 불었었는데 괜히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결국 지혜가 중요한 세상이 더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IT 속으로 오늘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자 GPT-3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고 화재로 중상 입었던 형제들, 우리가 보통 라면 형제라고 찾았었는데요. 그중에 형이 눈을 떴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의식은 찾지 못했지만 눈을 떴고요. 안타깝게 아직 이 동생은 지금 의식을 찾지 못했는데요. 네, 반응이 조금씩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이 전쟁 범죄로 여겨질 정도로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사건의 본질이 아닌 월북 이야기로 시선을 돌렸고 또 총으로 사격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을 화장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일부 지식인들은 새로 도착한 북한의 통지문에 잘 되었다면서 웃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죽어간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고인과 유족에게도 이제서야 정부의 위로의 말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씁쓸함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에드 시런 슈퍼마켓 플라워스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